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 이혼을 한 돌싱녀입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검사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하면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곤 하는데요. 제 속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저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일일이 찾아가 해명을 할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다 사연을 보내봐요. 제 답답한 속마음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와 남편은 20대 때 처음 만났어요. 그때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에 자주 오는 손님이 바로 남편이었죠. 적극적으로 저에게 만남을 요청해서 몇 번 따로 만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고시생이더라고요. 근데 성찬 씨 고시생이면 지금 한참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매일 커피 테이크아웃 하려고 오던데 괜찮은 거예요? 혹시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성찬 씨가 고시생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제가 괜히 공부하는 거 방해하는 건 아닌가 몰라요. 고시 공부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여기 주변에서 공부한 지 오래된 거예요? 아니요. 공부 시작한 지는 1년 조금 넘었어요. 작년에 시험은 그냥 한번 시험 삼아 본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한 번에 붙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몇 년은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저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한테는 은미 씨 만나는 게 힐링이자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은미 씨 만나고 나면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 만나면 몇 시간 동안 같이 데이트하게 되잖아요. 방해하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이번에 성찬 씨 만나면 할 얘기 있었어요. 저 이번에 카페 그만두고 직장 다니게 됐어요. 성찬 씨도 알다시피 제가 대학도 안 가고 사회생활 했던 터라 이번에 대학에 진학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냥 일을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 그럼 앞으로 카페에서는 못 보는 건가요? 은미 씨, 그럼 저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때요? 저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틈날 때마다 은미 씨 볼 수 있어요. 은미 씨도 이제 직장 다니게 됐으니 오히려 잘 됐네요. 은미 씨가 직장에 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퇴근하면 저 만나줘요. 남편은 호기롭게 저에게 연애를 하자며 제안을 했어요. 남편은 외모도 제 이상형에 가까웠지만 늘 저를 웃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죠. 대화도 잘 통해서 연애를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과 연애를 해도 될지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괜히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아닌가 싶어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연애를 해야 자신이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끝까지 저를 놓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 둘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저도 저 나름대로 남편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어요. 틈날 때마다 도시락도 싸주고 데이트 비용도 물론 제가 다 부담했죠.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남편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그 마음이 무뎌지는 듯 했어요. 3년 동안 합격하지 못하자 전 이 만남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성찬 씨, 내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성찬 씨 나랑 만나느라고 쓰는 시간도 많잖아. 거기다가 집중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우리 둘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헤어지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은미야, 우리 왜 헤어져? 나 절대 너랑 헤어질 수 없어. 내가 말했잖아. 고시 공부 쉬운 거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도 몇 년은 고생하면서 공부해.
그래도 내가 너 보면서 버텼는데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절대로 헤어질 수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보기에는 성찬 씨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랑 만나면서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아. 이건 성찬 씨한테도 나한테도 별로 좋지 않아 보여. 성찬 씨가 말했지? 시골에 계신 부모님, 가족들 얼굴 보기 부끄럽다고. 시험 불합격 소식 들릴 때마다 너무 죄송해서 연락도 못 하겠다고 했잖아. 나랑 헤어지고 마음 다잡았으면 좋겠어. 독하게 마음 먹고 나한테 복수하겠다는 마음이라도 가지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 전 그때 당시 매몰차게 헤어짐을 고했어요. 헤어짐을 통보하고 나서 전 남친이 독하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할 거라 생각을 했죠. 연락도 받지 않았고 직장도 그만둬 저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차단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어떻게 알았는지 남자친구의 엄마 예비 시모가 절 찾아오셨죠. 저기, 성찬이 여자친구 맞지? 아이고, 우리 성찬이 좀 살려다오. 내가 정말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부탁하마. 성찬이가 너랑 연락을 해보려고 계속 알아보고 그랬는데도 연락처도 바뀌고 사는 곳도 바뀌었다면서 하루 종일 우울해하기만 해. 우리 성찬이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애가 공부도 이제 그만하겠다면서 다 접고 집에 들어왔는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네? 성찬 씨가 집으로 내려갔다고요? 고시 공부에 집중하라고 헤어졌는데 갑자기 왜?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저 성찬 씨 고시 공부 1년차 때부터 만났고 벌써 4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도 성적은 좋아지지 않고 합격 소식도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랑 연애하는 게 성찬 씨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은 그렇게 방황해도 똑똑한 사람이니 금방 정신 차릴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아들 그쪽 아니면 절대로 공부 안 한다고 하던데. 한 번만 우리 아들 만나만 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여기 아가씨 찾으려고 내가 안 물어본 곳이 없어. 우리 아들 정말 다 죽어간다니까. 다른 부탁이 아니고 한 번만 아들 만나만 주기만 해줘. 초췌한 얼굴의 시모를 저는 그때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첫 만남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하러 오셨었기에 지금도 잊히지 않을 만큼 강렬한 기억이 되었죠. 전 모든 걸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 두문분출한다는 남친을 만나기 위해 시모를 쫓아 시댁으로 향했어요. 사실 전 그때 당시 남친과 정말로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때쯤 친정 식구들이 모두 해외로 완전히 이민을 가던 상황이라 저도 같이 따라가려고 정리를 했었거든요. 성찬 씨, 나 사실 해외로 이민 가려고 준비 중이야. 가족들도 다 해외로 갈 거라 나 혼자 여기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 성찬 씨 공부도 그렇고 지금 상황도 그렇고 우리 나중에 인연이 되면 또 만나겠지. 내 생각에는 지금은 우리가 만날 인연이 아닌 것 같아. 어머니께 성찬 씨 고시 공부 포기했다는 소식 들었어. 절대 그러지 마. 성찬 씨 꼭 고시 공부 합격하고 싶어 했잖아. 은미야, 너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너랑 헤어지고 나서 내가 고시 패스하면 무슨 소용이야. 난 너랑 만나고 난 후부터는 오로지 너를 위해서 공부했어. 그런데 네가 없는데 더 공부해서 뭐해? 신경 쓰지 마. 나 그냥 고시 접을 거고 여기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려고. 정말 왜 그래? 성찬 씨 열심히 준비할 수 있잖아.
성찬 씨가 이렇게 다 포기한 상태라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 부모님 마음도 생각을 해야지. 성찬 씨 그때 부모님 가족들한테 좋은 소식 못 들려드려 미안하다고 했었잖아. 그 마음은 잊어버린 거야?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돼. 은미야, 그러지 말고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열심히 할게. 더 정신 차리고 공부할 테니까 제발 나랑 헤어지자는 소리만 하지 말아줘. 내가 꼭 고시 합격해서 너 고생 안 하고 평생 살 수 있게 해줄게. 제발 부탁이야. 난 다른 것보다 너랑 헤어진다는 게 제일 힘든 일이라서 그래. 남친은 제가 아니라면 고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며 모든 걸 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남친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죠. 그렇게 전 다시 남친과 만나게 되었고, 이번 만남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댁에서는 너무나 좋아했지만, 친정에서는 갑작스러운 결혼을 엄청나게 반대하셨죠. 그렇지만 전 남편과 결혼을 강행했고, 결혼 후 친정 식구들은 모두 해외로 이민을 가서 저 홀로 한국에 남게 되었어요. 그 뒤로 열심히 전 돈을 벌었고, 남편은 공부를 했죠. 시댁은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한 푼도 도와줄 수 없었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해줘야 했어요. 여보, 나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 봐. 당신 만난 게 나한텐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 정말 고맙고 미안해. 당신 나 아니었으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었을 사람인데 내가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닌가 너무 미안해. 당신 몇 년만 조금만 더 고생해줘. 내가 꼭 합격해서 당신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이거 하나는 꼭 약속할 수 있어. 나만 믿어. 그럼 우리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당신만 믿고 있어. 지금 이렇게 내가 당신 도와주는 거 너무 미안해 하지 마. 당신이 나중에 나보다 더 잘 되면 그땐 당신이 날 도와주면 되는 거지. 당신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는 데만 신경 써. 무엇보다 당신이 열심히 공부해준다면 난 그것만큼 바라는 게 없을 것 같아. 무리하지 말고 항상 컨디션 유지하고. 알지.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내 뒷바라지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실망시킬 수 없지. 나 평생 당신한테 충성할 거야. 이렇게 날 위해서 노력하는데 내가 절대로 배신할 수 없지. 나중에 내가 당신한테 딴소리하면 그때는 정말 날 떠나가도 좋아. 내가 땅을 치면서 후회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좋아. 결혼 후 남편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만큼 많이 지원을 해주기도 했지만 지원을 해주는 만큼 남편도 잘 따라와 줬죠. 남편이 고시생일 당시에는 집안일에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전 모든 걸 척척 다 해냈어요. 남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고마워했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항상 저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며느라, 내가 정말 미안하고 너한테 고마워서 할 말이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 공부하는 남편 뒷바라지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혼자서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하느라 애쓴다 정말. 사돈 깨변 먹었고 죄송해서 어쩌니? 성찬이는 공부 열심히 하니? 언제든지 걔가 공부 안 한다 싶으면 나한테 연락하렴. 속상하게 할 때도 나한테 연락해. 내가 혼쭐 내줄 테니까. 어머님, 남편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서 이제는 시험 성적도 잘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조만간 좋은 소식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많이 신경 쓰이실 텐데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남편이 잘 풀리면 저도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잘 될 거야.
네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 노력 알고서라도 성찬이가 잘해야지. 고맙다. 솔직히 벌써 몇 년이니? 그 기간 동안 네가 우리 아들 책임지고 먹여 살린 거잖아. 내가 정말 고마워서 너한테는 고맙다는 말밖에 해줄 게 없구나. 집이라도 좀 넉넉했다면 고생 없이 살았을 것을. 한 푼도 도와주지 못해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어.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앞으로 남편 잘 될 거예요. 어머님,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남편이 요즘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고 집중도 잘하고 있거든요. 다 잘 될 거예요. 사실 남편이 바라는 건 크게 없었지만 생각해보면 종종 대학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겼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은 저의 고졸 학력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여보, 혹시 당신 대학 진학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안 그래도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당신이 별다른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당신 회사에서는 별말을 안 하나? 그러고 보니 당신 회사 다니는 곳에서도 승진은 그렇게 빨리 해주는데 학력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 신기하네. 그래도 나중을 생각하면 대학 진학을 하는 게 낫지 않아? 뭐 대학 가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와서 대학 진학하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내가 대학에 가면 누가 생활비를 벌어. 그냥 나중에 당신 합격하고 나서 우리 생활 좀 더 여유로워지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지 뭐. 지금은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저번에도 그렇고 당신 혹시 내가 대학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당신이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나야 당신이 대학을 나왔던 고졸이든 상관없지만 사회는 또 다르니까 당신만 개의치 않으면 난 상관없어. 그냥 당신 의사를 물어봤던 거야. 예전에 우리 연애할 때도 당신 대학 진학 고민했었다고 그런 말 했었잖아. 그게 생각이 나서. 아, 그때도 그랬지만 대학 진학은 그냥 잠깐 고민했던 거고 지금은 아직 딱히 생각 없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크게 학력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마 앞으로도 대학 진학할 생각은 거의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혼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은 사실 합격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성적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합격을 하게 되었고 그날은 정말 경사가 따로 없었어요. 합격 소식이 들리자마자 시부모님께서는 엉엉 우시면서 기뻐하셨고 남편도 너무나 행복해했어요. 저 또한 남편의 합격이 너무 좋았고 합격하고 처음 시댁으로 내려간 날은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아이고, 우리 장한 아들, 우리 검사 아들 정말 장하다. 잘했다, 잘했어. 역시 우리 아들이야. 엄마가 아들 꼭 합격할 줄 알았어. 얼마나 고생 많았니?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 아들아. 이제 다 풀렸어. 우리 아들 힘든 거 다 지나갔고 이제는 좋은 시절만 오는 거야. 정말 장하고 대견하구나, 우리 아들. 집에서 해주는 것도 없이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지? 고생은요 뭘. 엄마가 고생하셨죠. 저 합격 소식 안 들려서 마음 많이 쓰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합격도 했고 이제는 정말 검사 될 길만 있으니까 앞으로 효도할게요. 주변에 검사 준비한다고 말은 해놓았는데 소식도 전해주지 못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가 앞으로는 더 잘할 테니 어머니 효도만 받으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역시 장하다, 장해. 우리 아들 덕분에 이 엄마가 효도 받아 보겠구나.
며느리 너는 얼마나 기쁘겠니? 남편 검사되니까 검사 안 해 됐으니 얼마나 기뻐. 너는 정말 시집 잘 와서 땡 잡았지 뭐. 이제 남편이 검사되면 평생 탄탄대로 아니겠니? 직업도 직업이지만 명예도 있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 며느리 너는 우리 아들한테 정말 잘해야 돼. 연애까지 거의 10년의 세월을 뒷바라지했는데 그거에 대한 고마움은 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남편에게만 수고했다고 했을 뿐이지 저에게는 그런 말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죠. 다만 남편이 검사가 돼서 저에게 땡 잡았다는 말만 했을 뿐이었어요. 그동안 저도 나름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는데 그런 말만 들으니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이런 속내를 내비쳤죠. 여보, 나 아까 시댁에서 어머님이나 다른 식구들이 한 얘기 듣고 너무 찝찝한데 당신은 안 그래? 당신이 고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나도 고생 많이 했는데 다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왜 내가 손 놓고 있다가 선물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지? 물론 공부를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열심히 뒷바라지 했는데 마치 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당신 덕보는 것처럼 말하는 느낌일까? 에이, 당신 기분 탓이야. 누가 그런 말을 했어? 그냥 기쁘니까 나한테 좀 더 초점 맞춰진 거지. 그런 뜻 아닐 거야. 당신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고맙다, 미안하다 여러 번 들었었잖아. 오늘은 그래도 내 합격 때문에 만난 날이니까 나한테 더 좋은 말 해주려고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 집에서 누가 몰라. 당신이나 뒷바라지 지금까지 해준 거. 고시공부 뒷바라지는 당신이 다 했는데. 그렇지? 그냥 느낌이 그런 거겠지? 근데 자꾸 찝찝한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나도 당신 합격한 거 기쁘고 감동이거든. 모두 내 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냥 내가 좀 예민하게 생각한 것 뿐이겠지? 그렇지만 전 예민한 게 아니었고 남편의 합격 소식 뒤로 시댁 식구들과 남편 모두 변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공부를 하면서 모든 집안일과 가게 경제는 제가 책임을 졌었어요. 남편은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도록 환경을 마련해줬던 거였죠. 남편에게는 모든 걸 다 해줘도 저는 아끼고 아껴 살다 보니 제 건 제대로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방 하나를 샀는데 그거로 남편에게 엄청 잔소리를 들었어요. 당신 못 보던 가방인데 혹시 샀어? 아, 당신 나 이제 합격했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낭비하면 어떡해? 나는 그런 거 싫어. 남편이 뭐 잘 나간다 어쩐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휘황찬란하게 하고 다니는 여자들 있잖아. 당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그러다가 갑자기 왜 가방은 새로 사? 뭐 그렇게 사다가 명품이라도 한번 슬쩍 사보려고? 난 절대 반대야. 뭔 소리야. 가방끈이 다 떨어져서 하나 산 거야. 그리고 나 당신이랑 연애하면서 가방 한 번 산 적 있어? 다 당신 공부할 때 쓰는 책가방이나 샀지. 그러고 보니 당신 요즘 왜 그래? 내가 뭐 사는 것마다 하나하나 다 잔소리하고 당신이야말로 이상해. 아무리 당신이 이제 검사라곤 하지만 나한테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 남편이잖아. 달라진 건 당신이야. 내가 뭐가 달라졌다고 그래? 요즘 당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이제는 검사 집안이니까 가사 도우미라도 부르라 이거야?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당신까지 이러지 마. 나 요즘 일하느라 바쁜 거 안 보여? 당신 나 바쁘다고 자꾸 딴짓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 난 돈 낭비하는 것도 싫으니까. 남편만 변했다면 한참 일을 배울 때니 그렇구나 하겠지만
변한 건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모는 매일매일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을 어떻게 잘 챙기고 있는지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바로 절 타박하셨죠. 오늘 아침에는 아들 뭐 먹이고 보냈니? 요즘 밤낮 없이 바쁘다고 하던데 야식이라도 좀 챙겨주는 거야? 안 그래도 이번에 TV에 나오더라. 검사들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거 보니까 어찌다 눈물이 나오던지. 걔가 워낙 속이 깊어가지고 너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할 거 아니야. 네가 옆에서 잘 챙겨줘야 한다. 저번처럼 아침에 부실하게 빵 조각이나 먹이고 보내지 말고. 어머님, 남편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아침에 뭐 먹으면 오히려 속 더부룩하고 안 좋다고 아무리 챙겨줘도 안 먹어요. 속만 달래라고 간단하게 먹여서 보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바쁘긴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10년 동안 공부해서 이룬 건데 그래도 버텨내야죠.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어서 일일이 남편 챙기기 힘들어요. 너랑 우리 아들 일이랑 같니? 평범한 회사 다니는 사람이랑 법원 다니는 사람이랑 같냐고? 일 자체가 다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너는 다른 것보다 네 남편 열일 제쳐두고 챙겨야 하는 거야. 앞으로 넌 네 남편 덕보고 살 텐데 잘 보여야 할 거 아니야? 밖에 나가면 얼마나 늘씬하고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들만 있겠어? 그런 여자들이 얼마나 달라붙겠니? 네가 잘해야 아들이 혹하지 않고 일에 열중하는 거야. 마치 제 태도가 남편의 바람과 관련이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졌어요. 예전에는 마치 합격만 하면 저를 호강시켜 주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합격을 하고 나서 점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지적질해 오히려 공부했을 때가 나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당신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집 청소도 안 했어? 아니 시간도 여유로운 여자가 집 정리도 안 하고 세상에 저녁은 차려놓았어? 나 밥 먹고 또 일해야 한다고 했잖아. 아니 한 번 말하면 들어먹어야지.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다 설명해야 돼? 내가 이래가지고 집에만 오면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다음에는 나 그냥 밖에서 일 다 끝내고 올 테니까 또 저번처럼 언제 집에 오냐 스트레스 주지 마. 당신 지금 무슨 말이야? 저번에는 말도 없이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말한 거였지. 내가 당신 일하는데 스트레스 준 적 있어? 정말 당신 요즘 왜 그래?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 지금까지 내내 집안일 내가 다 했고 지금보다 바쁘고 정신없는 날에도 당신 한 번 뭐라고 한 적 없잖아. 나는 뭐 놀아? 나도 똑같이 밖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남들은 더 바빠도 집안일 잘만 해. 우리 법원에 같이 다니는 여검사들도 보면 당신보다 훨씬 부지런하고 잘한다고. 몸매 관리도 얼마나 잘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회사 다닌다는 사람이 그렇게 몸매가 엉망이야? 피부 관리도 좀 해. 누가 당신을 30대라고 하겠어? 가만히 보면 공부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았던 당신이 더 빨리 늙는 것 같아. 어떻게 평생 공부만 한 사람들보다 못해? 뭐? 지금 외모까지 비교하는 거야? 이거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고 늙은 건 생각 안 해? 당신 합격시키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집안일 하나 신경 안 쓰게 하려고 노력했잖아. 그건 어디 가고 이제는 하다못해 몸매 지적까지 하는 거야?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지적들도 서슴없이 하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집에 들어오는 날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남편 말로는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했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죠. 검사가 되기 전에는 동창회고 뭐고 친구들까지 모두 연을 끊어서 교류가 없었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는 정말 친했던 친구 몇 명만 참석을 했었죠. 그러다가 검사가 되고 난 후에는 갑자기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건은 남편이 동문회를 간다고 했던 날 발생했어요. 처음으로 동문회 참석을 한다던 남편을 데려다 주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바로 앞쪽에서 남편이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저를 대리기사로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날 대리기사로 소개를 해? 지금 장난해? 내가 왜 대리기사야? 당신 설마 내가 창피해서 그래? 아니 지금껏 나랑 살아놓고선 갑자기 왜 날 외면하는 건데? 요즘 왜 자꾸 이러는 거야?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당신 고졸에 변변치 않은 직업에 뭐 집안이 빵빵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주변엔 당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검사 아내 중에서 고졸한 애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이제야 대학 다니라고 할 수도 없고 아유 정말 쪽팔려 소원. 잔소리나 하지 말고 집에나 가.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얼른 가라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껏 당신 위해서 희생한 나를 그럼 뭐야? 어떻게 그런 취급을 할 수가 있어? 당장 가서 해명해. 가서 그냥 장난한 거라고. 대리기사 아니고 와이프라고 당장 가서 말하라고.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어? 옆편 내가 대리비 안 받을 거야? 운전해. 그리고 이따가 와서 다른 사람들 태우고 이동할 거니까 쓸데없는 말 할 생각 하지 말고 근처에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자존심 세면서 대학 갈 생각을 안 했대? 헛소리 그만하고 얼른 가. 남편의 말에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그때 갑자기 동문회장이 날 보고선 화들짝 놀라더니 곁으로 와 남편 놈 명치를 올려 쳤어요. 그때 바로 제 정체가 밝혀지게 되었고 난리가 났죠. 회장님 따님분이 여기는 어쩐 일로? 맞죠? 이 회장님 따님이요. 안 그래도 회장님 해외 가시고서는 더 못 배웠었는데 회장님 잘 지내시나요? 근데 여기는 어쩐 일로? 혹시 여기 박 검사 아시는 분이세요? 회장님께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달라고 전해주세요. 회장님 성격에 인맥으로 뭐 부탁한다 그러실 분도 아니시지만 그래도 제가 보답해 드리고 싶어서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맞다. 실장님, 여기 학교 나오셨다고 하셨죠? 남편하고 같은 대학인 걸 제가 깜빡했네요. 여기 저희 남편이에요. 남편이 이제야 검사가 돼서 동문회 참석을 안 하다 보니 여기 대학인 걸 깜빡했네요. 남편이 제가 너무 창피한가 봐요. 고졸이라서 다른 사람한테 대리기사로 소개했지 뭐예요. 네? 아니 무슨 회장님 따님이야. 뭐 고졸이든 대졸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박 검사 장난한 거지? 박 검사 결혼했다고는 못 들었는데 결혼까지 했었어? 아니 저번에 나한테 미혼이라고 한 거 아니었나? 사실 저희 친정은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문 회장이었던 사람은 부동산 관리를 해주는 업체 실장이었고 당연히 저희 부모님을 알고 계셨죠. 남편과 결혼을 할 때는 작게 결혼을 하기도 했고 부모님께서 워낙 외부 노출을 별로 하지 않았던 터라 남편도 제대로 정체를 알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제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죠. 알고 봤더니 남편은
자신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도 숨겨왔더라고요. 이날 남편은 기혼이라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고 남편 이미지는 나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진행했고 동문회장의 도움으로 남편이 여기저기 다른 여자 동문들에게 껄떡거린 증거를 확보했죠. 전 소장을 남편이 근무하는 곳으로 보냈어요. 남편이 그렇게 찝쩍거렸던 여자들은 자신들을 기만했다면서 앞다퉈 법원에 탄원서를 보냈더라고요. 당연히 난리가 났답니다. 여보, 제발. 내가 당신이 이혼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이혼해주고 위자료까지 두둑히 줄게. 지금 여기 난리야. 아직 신입검사인 내가 벌써부터 소송까지 걸려가지고 지방으로 자천되면 언제 다시 여기로 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여보, 한 번만 부탁해. 그냥 치화해주면 내가 쥐 죽은 듯이 살게. 이미 당신 쥐더구만. 쥐처럼 여기저기 다 찍찍대고 다녔잖아. 그거 다 수습해야지. 안 그래? 당신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동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공부하고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해? 그거 다 내 덕이야. 당신 부모들조차 당신 뒷바라지 안 했는데 그걸 내가 한 거라고.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 날 배신하겠다? 웃기지도 않아. 그럼 당신 그 자리에 가게 된 거 다시 돌려놓아야지.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부탁할게. 이렇게 이미지 찍혀버리면 나 제대로 검사 생활 하기 힘들어져. 당신 나 잘 되길 바랬잖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내가 잠시 정신 못 차려서 그래. 당신도 나한테 속여온 거잖아. 그렇게 잘 살았으면서 그럼 친정 덕 보면서 편하게 살았던 거 아니야? 그래. 그 친정 덕에 당신이랑 이혼하는 것도 좀 수월해졌네. 당신이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들, 당신 덕은 아무것도 없어. 모두 내 덕이고 내 친정 덕이야. 이미 기회는 끝났어. 당신이 날 무시하던 그때부터 당신은 이미 아웃이야.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었고 전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했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은 지방으로 거의 자천되다시피 발령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울 거라며 아마 평생 시골에서 지내야 할 수 있다고 들었죠. 전 부모님이 대신 관리를 맡겼던 부동산을 제가 맡아 관리하며 지내고 있어요. 회사 다닐 때보다 일도 수월하고 제 시간도 보낼 수 있어 편하네요.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관리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요즘 더욱 사랑해주고 있답니다. 생각해보면 희생이 모두 보답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누구보다 날 사랑해야 한다는 걸 이번 기회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검사가 된 남편과 헤어진 건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검사가 아닌 더 잘난 남편이었어도 절 무시한다면 용서할 수 없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전 남편과 헤어지고 당당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항상 당당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50대 여성입니다. 항상 제 자신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제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고 살았네요. 그러다 문득 이곳의 사연들을 접하고 제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전 여느 평범한 주부들과 마찬가지로 그때 그 시절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났어요. 친정 형제들도 많은 데다 그 집안의 막둥이로 태어나 엄마는 이미 노모이시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저는 큰언니네 며칠, 작은오빠네 며칠 이렇게 엄마와 함께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살았네요. 친정을 원망한 적은 없지만
어린 나이에 안락한 집이 없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큰언니네 작은 오빠네를 전전하고 살면서 성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만난 게 남편입니다. 하루빨리 집 없는 서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 남자면 평생을 믿을 만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을 많이 믿었다기보다 절 처음 본 순간부터 결혼하기까지 시부모님이 정말 너무 잘 대해주셨어요. 친부모님처럼요. 시부모님 자리가 너무 좋았던지라 그동안 제가 친정집에서 사랑을 받은 날들보다 시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게 더 컸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던 것도 컸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우리 시부모님 같은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라기보다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철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늘 제 걱정을 먼저 하셨죠. 아이고, 네가 장하다. 우리 영식이랑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똑 부러진 너 아니었으면 우리 영식이 어찌 됐을지.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절 항상 좋게 봐주시는 거죠. 전 어머님, 아버님을 영식 씨 덕분에 만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영식 씨 걱정 그만하셔도 돼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네요. 난 네 친엄마다. 그렇게 생각해라. 보고만 있어도 아까운 것. 이쁘다 아주. 친엄마처럼 생각해. 나를 시엄마가 아니고. 늘 친정 엄마보다도 가깝게 대해주셨죠.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더 컸어요. 이렇게 남편까지 착실하면 정말 완벽한 인생이었겠지만 남편은 자애로운 부모님 밑에 철없는 망나니 그 자체였죠. 결혼을 했음에도 시부모님의 재산을 생각하며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늘 가게에는 외상을 달기 바빴고 일을 하러 나가선 행반치고 들어오는 일이 많았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못 믿어 하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변하겠지, 철이 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이 많았기에 남편이 생활비를 벌어다 주지 않아도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친정에서는 그런 저에게 복이 터졌다고 누누이 말을 했었죠. 그리고 친정은 저에게 늘 도움을 청하기 일쑤였어요. 수중에 돈 한 푼 없었지만 친정 형제들은 제 수중에 돈이 많은 줄 알았죠. 너는 그래도 시집 잘 간 거야. 어디 김서방 같은 사람 또 있니? 사람이 조금 모자라서 그렇지. 돈 걱정을 하고 살기를 해. 모시는 시부모가 까다롭기를 해. 네가 우리 형제들 중 팔자는 제일 폈다 야. 팔자도 타고난 거라던데. 그래서 그런데 네 형부 이번에 300만 원만 있으면 딱 모든 게 해결된다는데 좀 해줄 수 없냐? 내가 너 아니고서야 누구한테 부탁하겠어, 안 그래? 언니, 나 돈 없어. 생활비도 시어머니한테 타서 쓰는데 내가 여윳돈이 어딨어. 미안해. 도와주기 힘들겠네. 너네 형부 교도소 가는 꼴 보고 싶어? 그럼 이 어린애들은 어쩌라고? 너 정말 이렇게 모른 척 할 거야? 너무한다. 저에게 말하면 돈이 나올 줄 아는 친정. 너무 지겨웠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크게 돈 사고를 치신 형부 때문에 애원하는 언니를 보고 있자니 외면하기도 그렇고 돈은 없고 저 역시도 마음이 답답했죠. 이런 얘기를 신랑한테 의논하자니 남편은 정말 믿을 만한 구석이라곤 없는 남자였고요. 그저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이었죠. 하지만 남편이었기에 얘기했어요. 둘째 언니가 급하게 300만 원만 꺼달라고 하는데 혹시 여윳돈 좀 있어? 형부가 큰 사고 치셨나 봐.
자기 돈 없지? 내가 돈이 어딨냐? 너네 집은 하여간 뭐 도움 주는 건 없어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지.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민폐라고 했어? 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 그냥 필요하니까 좀 꺼달라는 건데 남도 꺼주면서 가족인데 말을 그렇게 해야 해? 가족? 너네 가족이 가족이냐? 잘린 식구 주렁주렁. 그때 내가 너한테 첫눈에 반하지만 않았어도. 아유, 내 화근이다. 남편은 역시나 돈이 없다고 하였어요. 돈을 기대한 건 아니었고 그냥 내 마음의 위로나 바랬던 건데 역시나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하면 큰 싸움이 날 것 같아 중단했죠. 남편은 외동으로 자랐기에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 둘째 언니네 집이 걱정되어 저도 모르게 웃지도 않는 나날들이었어요. 어디서 300을 융통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제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는 단번에 알아채셨습니다. 제 근심을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네요. 아기, 무슨 일 있냐? 표정이 어둡다. 혹시 뭐 나한테 할 얘기는 없고? 고민이 있으면 다 털어놔 보렴, 어? 아니에요, 어머니. 요새 좀 어지러워서 그랬나 봐요. 어머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너무 신경 쓰이게 했죠? 죄송해요. 어지러워서 그런 게 아닌데 뭐. 얼른 얘기해봐. 나한테 얘기 못할 게 뭐가 있냐? 친정엄마라고 생각해, 어? 절대 어머님한테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하나 믿을 곳 없는데 시어머니만이 유일하게 제 말을 들어주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묵묵히 저를 안아주시곤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흔쾌히 주셨어요. 전 그 돈을 받고 엉엉 울었네요. 어머님은 갚지 않아도 된다며 이런 일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가족이니까 어머님도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어머님의 바다 같은 깊은 심성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평생 시부모님을 내 친부모처럼 모시겠다고 말이죠. 남편이 곁을 많이 내주진 않았지만 시부모님만 있다면 괜찮다고 말이죠. 그렇게 다짐했어요. 300이면 되냐? 혹시 더 필요한 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숨기지 말고 말해. 알겠지? 엄마 속상하다.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까요? 어머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됐어. 우리 영식이 옆에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들 하나 있는 거라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더니 딱 지밖에 모르거든. 누가 저 꼴 보고 살겠냐? 안 그러냐? 그나마 네가 옆에 있어서 안심이 돼. 고맙다. 시어머니는 제 존재 자체를 고마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아버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쓰러지셨어요. 거동도 하실 수 없게 되었고 요양원으로 모시자니 제 마음이 찝찝하여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병간호를 시작하였고요. 어머님은 간병인을 모시자고 하였지만 아버님 어머님께 받은 사랑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고 싶어 가시는 동안 제가 지극히 모시고 싶었네요. 전 그렇게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몸도 안 좋아지셨는데 치매까지 온 아버님을 케어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친정 아버님이라고 생각하며 모셨습니다. 그렇게 병간호에 열중하고 있을 때 제 남편은 점점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슬픔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죠. 남몰래 눈물을 삼켰어요. 어젠 왜 안 들어왔어? 요즘 외박이 잦은 거 아니야? 아버님 몸도 안 좋으신데 어쩜 그리 밖으로만 나돌아.
내 말이 틀려? 짱알짱알 대지 마라. 네가 남자들 사업에 대해서 뭘 알아? 그래도 남자가 뭐라도 해야지. 집에 재산이 있겠다. 돈 대줄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왈가왈부하지 말고 돈 대줄 거 아니면. 무슨 말이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종류인지는 내가 알아야지. 자기 돈 날린 게 어디 한두 번이야? 아무리 어머님이 돈을 다 대주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들 하나인데 어머님 마음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 지금 아버님 몸도 안 좋으셔. 너보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더 잘 챙겨 알아? 그래봤자 네가 며느리지 뭐 별거 있냐? 넌 남이야. 그냥 집에서 아버지나 잘 모셔. 내가 미쳤지. 당신 같은 남자 뭐 볼 거 있다고 결혼을 하다니. 어머님 아버님 아니었으면 넌 진짜 바로 이혼감이야. 알아? 남편은 제가 저렇게 말을 해도 늘 무시하였죠. 항상 바깥 생활을 중시하던 남편이었기에 아버님이 아프셔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 저는 남편이 밖으로 돌았지만 아버님을 모셨어요. 그런 저에게 어머님은 정말 미안해하셨지만 그동안 주신 사랑이 너무 컸기에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아버님의 대소변까지 받아내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제 손에서 눈을 감으셨죠.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만큼 슬펐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에게 또 한 번 고마워하셨고요. 고맙다, 애미야. 네가 잘 모셔준 덕분에 네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쉬다 돌아가셨어. 요양원에 있었으면 그 차가운 데서 가족들도 다 못 보고 돌아가셨을 텐데 돌아가신 순간까지 네가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든든한지 고맙다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 도리를 한걸요. 이제 어머님도 제가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저에게 고맙다고 하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머님께 늘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지난 뒤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그리고 멋진 사내 아이를 낳았고요. 시어머니는 몸조리조차도 친정 어머니만큼 해주셨네요. 덕분에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는 확실하게 하였죠. 아이를 낳아 이제 남편이 조금 제정신을 차리나 싶었지만 역시나 아이가 있어도 남편은 밖으로 나돌았어요. 이젠 사업뿐만 아니라 여자도 만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저녁엔 술 냄새에 와이셔츠에 여자 화장품을 묻혀놓는 일도 허다했죠. 시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더 이상 큰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많이 참았지만 이젠 한 아이 아빠, 가장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다그쳤고 저의 그런 모습에 남편은 더 밖으로 돌았죠. 이 화장품 묻은 옷 뭐야? 하다하다 바람도 피우니? 아니 여자가 없을 수 없지. 그렇게 돈을 펑펑 써대고 다니는데 안 그래?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여자도 만날 수 있는 거지. 집에서 노는 네가 뭘 알아? 네가 뭐 아는 게 있냐? 뭐?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우리 이제 민철이도 있잖아. 당신 정말 정신 차려야 해. 언제까지 어머니가 건강하실 것 같아? 정말 재산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벌어오는 돈은 없는데 써대는 돈은 많고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애가 뭘 배우겠어? 이게 진짜 선 넘네? 오갈 데도 없는 거 불쌍해서 얼굴 하나 믿고 결혼해줬더니 나를 훈계해 네가? 뭐? 나한테 할 말이 그게 다니? 여태껏 너랑 결혼해서 아버님 어머님 말고는 당신 때문에 행복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결혼해서 집에서 최대한 당신 내조에 어머님 아버님 최대한으로 모셨고 아이도 낳았어. 이런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할 말도 못해?
말을 말자. 무식한 너랑은. 솔직히 너랑은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너를 보면 영감도 안 떠오르고. 사업가는 영감이 생명인데. 남편에게 상처받고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도 절 달래준 건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모든 것을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였죠.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더욱더 투정을 부렸고요. 정말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어머니뿐이었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어.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저렇게 네 속만 썩이니 원. 참 내가 너 볼 낯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님이 무슨... 제가 부족한 탓이죠. 그냥 민철이도 태어났고 이제 좀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매번 저렇게 실속 없이 돌아다니고 술만 먹기만 하니까 너무 속상해요. 요즘엔 여자도 만나고 다니는 것 같고요. 저도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어머님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숨 쉴 공간이 없어서요. 어머님도 누구보다 속상하실 텐데 어머님마저 안 계셨으면 저 못 버텼을 거예요. 철저히 시어머니와 둘이 의지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아빠의 빈자리가 무색하게 잘 자라주었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손주 보는 낙에 살았죠. 그렇게 남편에게 기대는 저버린 채 말이에요. 시간이 흘렀고 남편에게 조금의 기대도 없어졌을 즈음 저도 조금씩 자립할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저에게 무엇이든 지원해 주시고 싶다 하였죠. 감사하게도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조그만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평생 사회생활이라곤 해본 적도 없는 저지만 아무 일도 없이 돈만 축내는 남편을 생각하면 제가 뭐라도 해야 했어요.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있는 솜씨라곤 반찬 만드는 솜씨였기에 자신 있게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조그만 신도시 아파트 근처에서 열었던 반찬 가게였기 때문에 장사는 잘 되었어요. 주부들이 많이 왔기 때문이죠. 제가 장사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돈이 벌리기 시작하자 남편은 이젠 반찬 가게까지 찾아와 돈을 가져갔습니다. 20만 원만 주라. 엄마가 요새 돈을 안 줘. 요새 가게 장사 잘 된다며? 네 돈이 내 돈이고 그렇지. 여기서 빼간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돈을 달래? 뭐하고 다니는 거야? 남편 노릇은 못하더라도 애아빠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오늘 민철이나 데리고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는 거야. 오랜만에 아빠 노릇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어차피 가게도 우리 엄마가 차려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돈이지. 나 이제 외동 아들인 거 몰라? 네가 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누리고 살 수나 있겠냐? 서방복은 없어도 돈복은 있다니까 하여간. 우리 엄마도 하여간 아들 뭐 하나 차려줄 생각은 안 하고 완전 남인 며느리한테 가게 하나 떡 차려주고 말이야. 네가 생각해도 너무 심하지 않아? 우리 엄마지만 성격 하여간 유벌나. 어머님이 오죽하면 그러시겠어? 민철이랑 밥 먹는다고 하니까 주는 거야. 20만 원 여기. 밥 먹고 영수증 가져와. 당신 못 믿는 거 알지? 그리고 오랜만에 어머님도 모시고 가고. 어머님 은근 당차 보이셔도 이젠 많이 늙으셨어. 알아? 한 번씩 제 속을 뒤집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남편은 오늘 웬일인지 아이를 데리고 나가 밥을 먹는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였죠. 설마 아이 얘기까지 했는데 거짓말을 할까 싶어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일이 끝나고 퇴근을 하려는데 남편 차에 어떤 한 여성이 타고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이가 없었죠. 이제 남편의 바람에는 면역이 들었다 싶었는데 막상 또 눈으로 보니까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남편 사랑도 못 받는 박복한 팔자구나. 남들은 시댁 잘 만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줄 알지만 속속들이 살펴보면
한평생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며 자책했네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하고요. 아까 여자랑 가게 앞에 지나가던데 안 걸릴 줄 알았어? 진짜 지겹다 당신 봐라. 민철이 데리고 저녁 먹는다며. 아들을 팔아? 그냥 지나가는 바람 아니야. 진지한 관계야. 뭐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좀 기다렸어. 어차피 너랑 나랑 의무적으로 산지 오래잖아. 안 그래? 그 여자랑 살고 싶어. 어차피 너 이제 가게도 하고 있고 민철이 데리고 충분히 살 수 있잖아. 진짜 뻔뻔하다. 바람은 당신이 펴놓고 나보고 지금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거야? 절대 그렇게는 못해. 민철이는 생각은 안 해? 쨍그랑 저의 그 말을 방 너머 듣고 계셨던 어머니께서 컵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죠. 매번 다투기는 했어도 심각하게 이혼 얘기는 오가지 않았기에 어머님도 그러려니 하셨지만 실제로 이혼 얘기가 오가니 어머님도 놀라셨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오셨죠. 애비, 뭔 말이냐? 너 지금 민철 애미 보고 이 집 나가라고 하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네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한 게 있어? 어? 애미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나랑 네 아빠 모셔. 네 아빠 평수발 다 들고 이제서야 민철이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매일 반찬 냄새 맡아가며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네가 어떻게 애미한테 그런 말을 해? 내 배로 나왔지만 네가 사람이냐? 어? 아, 엄마. 아들은 저예요. 그만하세요. 이제 아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아들이 행복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뭐? 행복? 말이면 단 줄 알아?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나보고 이 집을 나가달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이혼은 정신 차려 이 녀석아. 언제쯤 정신 차릴래? 어? 이제 이 아빠 돼가지고 아유. 어머님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남편과 저는 놀란 나머지 얼른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서는 어머님 연세도 있고 하셔서 충격받아 쓰러지신 거라고 했어요. 어머님을 퇴원시켜 집으로 모신 뒤 이렇게 쓰러지게 한 게 제 잘못인 것 같아 하염없이 후회만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쓰러지자 이때다 싶었는지 재산을 차지할 생각만 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괜히 어머니한테 못 볼 꼴을 보여드려서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평생 이 집에 시집와서 몸 바쳐 시합의 병간호해. 나 모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내 욕심에 너를 붙잡아만 뒀어. 평생 철없는 남편이랑 사느라 속상했지? 내가 너한테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아휴.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이 몸져 누운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은 점점 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젠 집에 그 상간녀도 들이기 시작했어요. 인근의 말에 들리기로는 민철 아빠가 요새 어느 외간 여자랑 그렇게 쏘다니고 건물도 보러 다니고 펜트하우스도 보러 다니는 둥 아주 신이 났다는 거였어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았네요. 자기 엄마는 지금 몸져 누워있는데 연애에 사치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다니다뇨. 정말 괘씸했습니다. 평생 나에게 행복이란 걸 안겨주지도 않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어찌해야 할까 고민만 하였죠. 하지만 아이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지금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참는 거와는 무색하게 점점 도를 넘더군요. 대놓고 저에게 나가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말이죠. 엄마 저렇게 됐는데 내가 너랑 살 이유가 있겠냐? 너 하나 끔찍이 여기시는 엄마인데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
난 너랑 살 이유 없어. 알아? 엄마도 이제 곧 돌아가실 거고. 너 살 길 알아서 나가 찾아. 설마 우리 집 재산 다 많은 건 아니지? 미친놈. 네가 인간이니? 너네 엄마 저렇게 몸져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어? 그러고도 네가 민철이 아빠야? 민철이 핑계 좀 대지 마. 그 핑계 대서 어쨌든 이 집에서 한 자리 차지해보고 싶은 거 아니었어? 너 그거 하나 때문에 버틴 거잖아.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내가 너랑 똑같은 놈으로 보이니? 이 인간 말종아? 어머님만 아니면 너 내가 진짜 가만 안 뒀어. 남편과 대화를 하고 나면 제 마음은 칼날이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것만 같았어요. 어쩜 저렇게 이기적인 인간인지 누워 계신 어머님이 불쌍했죠. 어머님은 그런 남편의 망나니 짓을 보면서 눈물만 훔칠 뿐이었어요. 자식복도 지질이 없는 어머님. 그리고 남편은 어머님이 슬퍼하시든지 말든지 그 상간녀와 붙어 다니면서 같이 살 집을 알아보았죠. 한순간에 불장난인 줄 알았던 그 바람이 우리 집의 대혼란을 야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님은 모든 걸 아시고 더 이상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본인의 몸이 너무 노쇠해진 탓인지 예전의 기량도 안 나오셨거든요. 어머님이 참으로 안타까웠죠. 이혼 도장 찍으라니까. 어차피 엄마 곧이야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 알아서 찍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버틴겨? 그 반찬 가게라도 지키고 싶으면 도장 찍어. 그리고 민철이도 네가 키우던지. 어차피 헐몸이어야 새 출발하기도 편하지. 뻔뻔하긴 짝이 없는 놈. 이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네 입에서 뻔뻔하게 꺼내지 마. 평생 불륜남녀 소리 듣기 싫으면. 이젠 진짜 너랑 살 이유가 없다. 나도 내 행복 찾아야지. 우리 예쁜이랑 살 집도 알아봤어 이미. 넌 그냥 몸만 나가면 돼. 어차피 이 집에서 누렸던 것들 다 우리 엄마 덕에 누리고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몸만 나가. 내가 할 말은 이거야. 전하의 배은망덕한 놈. 한평생 언제 정신 차리려나 했는데 이젠 너한텐 기대도 없다. 아들 하나 있는 거라고 언제쯤 괜찮아질까? 이제는 좀 철들었나 기다린 세월만 한평생이다. 내가 죽어서도 애미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눈을 감어? 네가 사람이야? 엄마는 빠져요. 남한테 왜 그래 도대체? 내가 엄마 자식이지 얘가 엄마 딸이야? 내가 얘랑 살기 싫다고. 나도 사랑하는 여자랑 살 거라고. 남편은 이 말만은 내뱉고 또다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마 상간녀를 만나러 간 모양이었죠. 그리고 어머닌 무슨 결심을 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전 계속 반찬 가게를 나가며 어머님의 병간호를 병행했죠. 그로부터 얼마 후 어머님이 모든 친척분들을 모아놓고 중대한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죠. 저와 제 아들 그리고 남편까지 꼭 이 자리에 참석하라며 신신당부를 하였어요. 전 일을 끝내고 얼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남편과 상간녀도 와 있었고요. 기가 막혔네요. 이제 모든 친척들 앞에서 이 여자가 본인의 여자인 것처럼 공표하려고 데리고 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어머, 아직도 안 나가셨어요? 우리 오빠가 말했다고 하던데. 이제 주인은 나라고. 저 오빠랑 같이 살 집도 알아봤어요. 얘기 들으셨죠, 형님? 어마어마한 펜트하우스예요. 형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뭐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해야 하나? 뭐? 형님? 뻔뻔하기 짝이 없는 년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유부남 꼬셔 죄책감도 없이 여기까지 따라왔겠지. 안 그래? 끼리끼리라고. 김영식이랑 너 아주 잘 어울려. 한 쌍의 원앙 같았고. 언젠가 다 돌려받을 거야. 알아? 남의 눈에 눈물 내고 잘 사나 보자고. 친척들은 웅성웅성 그 상간녀와 남편
그리고 저를 보고 쑥덕거렸습니다. 아주 정말 별 광경이었죠. 전 혹여나 아들이 상처받을까 아들을 방으로 올려보낸 뒤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입을 떼셨죠. 그 이야기는 아주 놀라울 만한 이야기였네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이제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죽기 전에 유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죽고 유언장만 남길 수도 있었으나 꼭 맨정신에 살아생전에 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언이라뇨. 그리고 아직 살 날이 많으신데 그런 말씀 마세요. 아셨어요? 넌 조용히 해. 이 집에서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 엄마. 이왕 물려주기로 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물려줘요. 어차피 줄 거 지금 주면 좋잖아. 안 그래요? 이제서야 우리 엄마가 내 말뜻을 잘 알아들으셨네. 고마워요 엄마. 내가 이제 잘 모실게.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넙죽 감사하다는 남편을 보며 착잡했습니다. 언젠가 이혼은 해야겠지만 정말 때가 다 된 것 같았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제라도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살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했어요. 어머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그냥 저는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전 어머님의 사랑을 평생 받았으니 그걸로 되었다 싶었죠.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어요. 그것이 어머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다면요. 넌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구나. 아들 하나 있는 거라고 이렇게밖에 못 키운 다 내 불찰이다. 그저 오냐 오냐. 언젠간 철들겠지. 조금은 나아지겠지 한 게 벌써 51년이니. 다 내 죄가 커서 그렇다. 애미야, 미안했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은 건물 땅 할 거 없이 모든 현금 재산 70억을 우리 민철이랑 애미한테 물려줄 거다. 그리고 너랑 저 환양녀는 당장 나가.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들으세요. 김영식은 이제 내 아들 아닙니다. 오로지 내 자식은 며느리 이순이와 김민철이에요. 모든 재산은 민철이랑 애미한테로 갈 거고요. 이미 변호사 통해 공증을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두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친척들은 웅성웅성 난리가 났죠. 저조차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에겐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간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댔죠. 정말 우악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오빠, 재상상속 다 오빠가 받는 거 아니었어? 내가 못 살아 정말. 그럼 땡전 한 푼 없는 그지였잖아. 그 말이 끝나고 남편의 뺨을 날리는 상간녀. 보고 있는데 어찌나 우습고 속이 시원하던지 악역들의 말로였죠. 남편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눈엔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며느리 예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한평생 아들보다도 저를 더 위해주셨던 어머니. 정말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노막 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정신감정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생판남한테 재산을 줘? 아, 난 속았어. 오빠한테 완전히 속았다고. 내 인생 책임져. 다음 달에 결혼할 거라고 다 말해놨는데 거지랑 어떻게 결혼을 해? 닥쳐라. 너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내가 죽든지 말든지 아주 내 재산 탕진할 생각이나 하고 다니고 그게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한평생 민철 어미한테 봉양받고 살았다. 네 아비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도 민철 애미가 걷었어 알아? 이 은혜도 모르는 놈 나가 이제.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나가는 문을 한참 쳐다보다 저를 꼭 안아주셨네요. 네가 내 딸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꼭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아가야. 내가 해줄 건 이런 거밖에 없어. 아들 교육 잘못 시켜 평생을 마음 아파 지냈지?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 혹시나 네 마음에 상처되지 않았을까 늘 걱정했다.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애미야. 그리고 우리 민철이 예쁘게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어머니의 사랑을 제일 받은 건 저예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전 어머니 못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와 뜨거운 포옹을 끝내고 전 다시 반찬 가게와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역시나 제가 임종을 맞이했네요.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하시다 돌아가셨고요. 남편은 장례식장에 와서 많이 울긴 울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전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재산 때문에 절대 이혼을 못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더 이상은 부부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100% 남편 쪽 가실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야말로 닥쳤던 개가 되었네요. 모든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한 채 친척 집을 전전한다고 말이죠. 하나 있는 아들도 평생 엄마 고생시킨 사람 보고 싶지 않다고 하고요. 그래도 애아빠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해 작은 집 하나는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완전 인연을 끊었습니다. 전 하고 있던 반찬 가게가 더 잘 돼서 지금 3호점까지 오픈을 한 상태예요. 한평생 남편 사랑 받지 못하고 살았지만 평생을 시부모님 사랑에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제 일을 하며 자존감도 많이 회복한 상태이고요. 이 글을 쓰다 보니 돌아가신 어머님이 더욱더 그립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자라왔던 40대 여성이에요. 어렸을 때 유치원을 하던 엄마의 영향으로 정말 바르고 올바르게 자라왔다고 자부했고 그로 인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컸어요.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나 일생을 약속하며 결혼을 하고 제 인생 그렇게 평범하다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결혼 전 상견례에서부터 나이가 많은 저희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니 결혼하고 나서까지 그 무시가 이어졌어요. 저희 엄마가 나이가 많이 들어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고 제 친정엄마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냐며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애 못 낳는 것도 유전 아니냐? 네 엄마가 너 낳으려고 엄청 힘들었다며? 그 나이에 널 낳은 거 보면 너도 유전 아니야? 우리 집은 씨가 귀한 거 알지? 만약에 애 못 낳았다간 넌 그대로 소방 맞을 줄 알아. 내가 당한 시집살이에 비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여. 엄마는 때가 어느 때인데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그래. 아무리 할머니가 엄마를 쥐잡듯 잡았어도 그렇지. 그만하셔요. 너 애한테 벌써 조종당했냐? 네가 또 집에서 뭐라고 시켰어? 안 그러던 애가 너 들어오고 나서 부쩍 그런다. 제가 뭘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엄마가 저 힘들게 가진 게 어떻게 책 잡힐 일이 되나요? 억지 쓰지 말아주세요. 전 철수 씨 믿고 이 집에 시집 왔고 제가 어머님한테 이렇게 하대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말조심 좀 해주세요. 뭐? 억지? 너 내가 그럼 너 뒤잡듯 잡고 싶어서 억지 쓴다는 거야 뭐야? 너 말하는 거 진짜 무섭다. 아주 날 잡겠어. 맞잖아요. 전 제가 결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님이랑 정말 고부지간 이상으로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듣기론 시어머니는 엄청난 시집살이를 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사실 아버님이 지방이지만 대학교 총장까지 지냈던 분이었어서 그랬는지 할머니가 기세가 대단했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요양원에 계시지만 그전까지 어머님의 시집살이는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본인이 당해온 세월들을 똑같이 저한테 되갚는 듯 했어요. 아니,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았죠. 옛날 시대와 요즘 시대가 정말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면요. 너네 엄마가 제주도 갔다 왔다고 귤 한 박스 보냈더라. 아니야, 아무리 지금 쉬고 있어도 그렇지. 사돈 집에 귤이 뭐니? 제주 특산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데서 배우고 못 배운 티가 나는 거야. 이거 귤 도로 가져가라. 이런 거 누가 먹는다고. 어머님, 엄마가 생각해서 보내신 건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버님이 귤 좋아하시기도 하고 어머님도 귤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안 먹는다면 안 먹는 거지. 넌 항상 한 번에 내 아는 버릇이 없더라. 무슨 말만 하면 말대꾸를. 누가 그러래디? 너네 엄마가 너 늦둥이로 낳고 오냐오냐 키워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형편없는 거 같으니라고. 우리 땐 찍소리도 못했어. 이유 없이 화내는 시어머니에게 찍소리 못할 이유는 없죠. 제가 뭘 잘못했다면 사과드리는 게 맞는 거지만 잘못한 게 없는걸요. 그리고 귤 안 드신다고 하니 가져갈게요. 저희 친정엄마도 생각해서 보내주신 건데 앞으로 어딜 가더라도 이런 거 사주지 말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어차피 뭘 사드려도 어머님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으니까요. 다음 달에 통영 가시는데 전달할게요. 거기 굴이 맛있잖니. 굴 좀 사서 보내라고 해라. 굴은 싱싱하고 맛있잖아. 근데 나이 드셔서 뭘 그렇게 싸돌아 다니신대니? 싸돌아 다닌다뇨.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 시장 보러 가셨는데 남한테 우리 어머님은 어딜 그렇게 싸돌아 다니실까 하면 좋으세요? 말을 할 때 거르지 않고 말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지라 사실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기가 차 보이는 듯 하셨고 오히려 저희 사이만 악화될 뿐이었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 엄마에게 가서 투덜거리며 할 때는 그래도 어른이니 엄마는 저보고 늘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딸이 이런 취급을 당하는데 화도 안 나냐고 가끔 볼멘 소리도 하긴 했지만 엄마는 그래도 이해해주라고 저를 다독이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엄마도 얼굴을 붉힐 일이 있었는데 남편 생일 때 엄마는 넥타이와 그리고 상품권을 선물로 주셨었고 이것을 시어머니가 알고 화를 내셨답니다. 너네 엄마 집에서 노니까 이런 게 우스운가 보지? 어떻게 사위 첫 생일에 상품권이 말이 되냐고. 딸밖에 없는 집에서 아들 하나 생겼으면 더한 걸 해줘야지. 내 친구 아들은 장모한테 차 한 대 선물 받았다더라. 근데 상품권이라니 진짜 격 떨어진다.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럼 저도 비교해 볼까요? 제 친구는 생일에 시어머니가 에르메스백 사주셨대요. 차 한 대 값이죠. 뭐? 너 지금 나한테 사달라는 거야 뭐야? 네가 예쁜 짓을 해야 사주지. 그리고 네 따위가 그런 가방이 어울리기나 하니? 그럼 철수 씨는 뭘 그렇게 잘해서 저희 엄마가 차를 한 대 뽑아주셔야 하죠? 이제 꼴랑 결혼한 지 8개월이에요. 너무 과하시단 생각은 안 들어요? 결혼서부터 지금까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저 역시 화가 난다고요. 너 안 되겠다. 내가 이년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어디서 시어머니 말에 눈 땡그랗게 뜨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니? 년? 년이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하다하다. 엄마 아빠한테 들어보지도 못한 연소리를 시어머니한테 듣네요. 시어머니는 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다며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 황당하게 되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 행동이나 모션도 안 나오고 그대로 얼어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째려보며 전화를 하셨답니다. 사돈이시죠? 저 철수 엄마입니다. 우리 철수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상품권은 좀 성의 없는 거 아닌가요? 아예 해주질 말든가. 꼴랑 상품권을. 하다못해 차라도 한 대 뽑아주지 못할 거면 컴퓨터라도 한 대 사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딸내미가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대든답니까? 이건 저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 집을 얼마나 개똥으로 봤으면 이러냐고요. 사돈이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까? 유치원 하셨다고 얘긴 들었는데 아주 꽝이네요. 사돈, 저 역시 많이 참고 있어요. 그리고 사위 생일에 상품권 50이 작습니까? 참, 너무하시고 큰 걸 바라시네요. 선물은 마음인 거지. 어떻게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는지. 우리 딸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제가 다 참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경우 없이 전화하시는 것만 봐도 사돈이 어떤 사람인지 다 짐작이 가네요. 저 역시 사돈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어이구, 실망? 전 애초에 우리 아들이 당신 같은 딸 집에 데리고 올 때부터 실망이에요. 어디 여자가 없어서. 인물이 있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하다하다 버릇까지 없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을 들쑤셔? 나도 실망이에요. 어머님은 그렇게 전화를 끊으셨고 옆에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짐을 싸서 이 집을 나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시어머니의 뜻대로 해드리기가 싫었고 그저 도끼와 악밖에 안 남았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당하지 못하면 평생 시어머니에게 잡혀 살 것만 같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죠. 나가라니까 뭐하고 서 있어? 철수 오면 네가 이 집이 싫어서 제 발로 나갔다고 할 테니까 다신 우리 보지 말자꾸나. 아니요. 제가 왜 나가요? 전 철수 씨랑 살 거고 이대로가 좋은데 어머님이랑 엮일 일만 없으면 저 역시 행복해요. 오호라. 끝까지 여기서 살겠다는 거냐? 난 너 같은 며느리 싫다고. 시어머니 알기를 개떡같이 아는 며느리 누가 좋아해? 어머님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 며느리라고 무조건 내내 해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어머님은 그냥 절 싫어하셨잖아요.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상인진 모르겠다만 좋은 대학교 나와서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 다니고 있고 건강하고 빚 없고 제가 뭐가 모자라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드시겠어요?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며느리라면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해야지. 내가 다른 거 바라니? 며느리면 시애미한테 무조건 복종 내내 하라고.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이면 꿈뻑 절이라도 했다. 근데 요새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싹퉁 바가지가 없어. 이게 맞는 거니? 옛날 얘기하시면 한도 끝도 없지만 어머님, 요즘 시대는 안 그래요. 왜 아랫사람이라고 다 어머님께 복종해야 하는 거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어머님은 억지만 쓰시잖아요. 조선시대에 제가 떨어져 내린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어떤 삶을 사셨을지 상상이 가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고 시어머니와는 앙금이 남은 채로 결말이 나진 않았어요.
매번 볼 때마다 절 안 입곱게 보시고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는 여전했답니다. 이제 책 잡을 게 없어서 친정이 못 산다는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더라고요. 너무나 속상했고 남편은 그런 어머님에게 대들었어요. 너희 엄마 뭐 옛날에야 유치원 운영했던 거지. 지금은 뭐 별거 있니? 그때 상견례 때 보니까 옷도 허름해가지고 그게 너한테 다 가는 걸 왜 모를까? 그래서 네가 그렇게 옷도 못 입고 죄다 싸구려만 입는 거 아니야.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라. 저희 엄마가 검소한 건 맞는데요. 왜 이런 걸 욕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또 차려입으면 사치스럽다고 욕하셨겠죠. 내가 무슨 일부러 책 잡고 뭐라고 한다는 거야? 네 엄마 추리한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냥 네 하면 되지. 뭔 말이 그리 많아? 엄마, 그만 좀 해요. 듣는 내가 지치네. 성훈이한테 왜 그래요? 내가 어느 누굴 데려왔어도 엄만 그러겠지. 그만 좀 하세요. 성훈이 어머니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모욕하지 마요. 내가 성훈이 어떻게 보라고 이래. 그래, 너도 김씨 집안 핏줄이지. 김씨들은 다 똑같아. 이 엄마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 그렇게 며느리 앞에서 쪽을 주니? 엄마가 정도껏 하셔야 제가 그만하죠. 성훈이가 뭘 잘못이 있길래 이러겠어.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잘 지내봐요. 남편의 말에도 시어머니는 완강했어요. 아무리 본인이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다고 한들 이해가 가지 않았답니다. 이게 이 정도로 절 미워할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였기에 결혼식장에서 뵙지 못하였던 터라 결혼 전에 잠깐 뵙고 왔었는데 그땐 너무도 저에게 잘해주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어머님의 시집살이가 이해가지 않았답니다. 그런 와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전 기쁜 마음이었지만 시어머님은 제 임신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제 좀 부려먹을 만하니까 임신을 하니? 뭐 임신했다고 주방일 못한다는 말은 말아라. 나 때는 다 했으니까 저것부터 날러. 요즘 애들은 정신머리가 나약해서 좀만 임신하거나 이러면 바로 휴직하고 집에 들어앉는다더라. 넌 그러지 마. 우리 철수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사니? 다닐 때까지 다니다가 육아휴직 쓰거나 그러라고. 알겠지? 돈이라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첫 손주인데 애정은 없으신가 봐요. 이런 일 지금은 할 수 있지만 어머님 행동이 섭섭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섭섭한 건 네 사정이고. 아참, 너 임신했다는데 네 친정은 뭐라도 해줬니? 그쪽도 첫 손주인 거 아니냐? 뭐라도 안 해줘? 임신은 저랑 철수 씨가 좋아서 한 건데 뭘 바라나요? 그저 예뻐해주면 저야 감사한 거죠. 어머님도 예뻐해 주세요. 어머, 아무것도 안 해줘? 구질구질하다 진짜. 친정이 못 살면 이래서 안 좋은 거야. 손주를 떡 안겨줬으면 차라도 뽑아줘야지. 또다시 차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제는 대꾸할 힘도 없었어요. 한참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엄마는 임신을 축하한다며 가족끼리 밥 한번 먹자고 하였고 그렇게 남편, 엄마, 아빠, 저 이렇게 넷이서 엄마가 예약해놓은 청담 5성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시켰답니다. 워낙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이었어서 그런지 입덧이 있음에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많이 먹어. 너 여기 음식 좋아했잖아.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입덧은 괜찮니? 그래도 심한 편은 아니라서 괜찮아. 여긴 언제 와도 맛있다. 철수 씨, 맛있지 않아? 여기 우리가 제일 좋아하거든.
아, 그러게. 너무 맛있다. 근데 오실 때가 됐는데 참 늦으시네. 내가 한번 나가서 기다려볼까? 소식이 없어서. 그러게. 오시는 길이 막히나?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그때도 안 오시면 우리 같이 나가서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뭔 모임인지 친구들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왔고 그대로 마주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식구들을 보곤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보통은 인사 먼저 해야 옳은 상식인데 저희 부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저희 엄마에게 또 비아냥대며 말씀을 하셨고 그 모습에 또다시 전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사돈 어른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 안 하던 짓 하면 일찍 죽던데. 암이시오? 구질구질한 양반이 여기 청담 레스토랑에서 밥을 다 먹다니. 혹시 이거 우리 아들이 사는 밥은 아니죠? 철수 너 네가 사는 거 아니지? 아니 사돈 말 좀 해보세요. 여기 사돈이 사는 거 맞죠? 여기 한 끼에 얼마인데 이런 데서 밥을 다 먹어. 우리 철수 생일에 꼴랑 상품권이나 해줘 놓고 여기서 밥이 넘어가요? 아 엄마 무슨 말이 그래요. 일단 식사하시러 오신 것 같으니 우린 나중에 얘기해요. 장인 장모님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은 끝까지 들어야겠네.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지난번부터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어이구, 그렇게 쌍심지를 커면 누가 무서울 줄 알고? 솔직히 뭐 돈벌이나 하세요? 얘기 들어보면 뭐 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진 엄마로서 심히 미래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책임져야 할까봐.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막말을 이어갈 때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먼저 하고 있던 엄마의 지인 되시는 분이 저희를 눈여겨보시면서 다가오더라고요. 먹기 전에 인사를 나눴던 터라 계시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오셔서 얘기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아줌마, 아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 협회장님께 무슨 말버릇이 그래?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막말을 하죠? 협회장이라니? 뭐 꼴랑 유치원 동호회 협회장이나 하나 보지? 옛날에 유치원 한번 운영한 걸로 더럽게 긁어먹네. 이분 누리자선단체 협회장님이잖아요. 이곳저곳 요양원에 봉사도 많이 다니시고 고아원도 다니고 얼마나 좋은 일 하시는 분인데 당신이 그렇게 하대해. 협회장님, 왜 듣고만 계세요? 진짜 제가 존경을 마다하지 않는 분인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자선단체? 뭐 꼴랑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적선 한번 하나 보죠? 참나.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척을. 저희 엄마가 누리자선단체의 협회장이란 사실을 알고 조금 놀란 듯하였지만 그럼에도 기죽지 않는 시모였고 그때 휠체어를 타고 오신 남편의 할머니가 고함을 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벌벌 떠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정체가 밝혀지자 시어머니 반응이 대박이었답니다. 사실 엄마와 아빠가 꾸린 자선단체는 여러 요양원과 보육원에 봉사를 나가는 단체였고 그곳에서 할머님도 만나게 되었어요. 마음속 깊이 진심을 다해 봉사를 하는 저희 엄마를 보고 할머니는 너무 기특하다며 이름을 묻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소소한 얘기도 나누셨던 거죠. 그러다 사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오랜만에 손주들을 보고 싶어서 요양보호사님과 함께 레스토랑에 초대를 했답니다. 물론 이 모든 사실은
남편이 미리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저도 정말 오랜만에 시할머니를 만나뵙게 되는 자리였어요. 역시 넌 아직도 그러고 다니니? 이제 하다 내 손주 며느리한테 그러고 감히 사돈한테 이렇게 막대해? 그래 놓고도 내가 널 시집살이 시켰다고 생각하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네 욕심, 네 눈빛 다 마음에 안 들었다. 애초에 네 아들 꼬셔서 이 집에 눌러 앉은 것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간질 하려 했던 것도 다 들키고도 네 잘못이 없어. 그래 놓고 너도 시어머니 흉내를 내면서 이유 없이 손주 며느리를 괴롭혀? 내가 이제 뒷방 노인네 같으냐? 너라네 어쩜 좋을까? 어머니, 아니 몸도 편치 않으신 분이 어떻게 여기에? 그리고 어머님 몰라서 그래요. 얘가 얼마나 되바라졌는데. 아, 되바라졌다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인 말만 들으라고 윽박에 우리 집에 차 한 대 사오라고 그렇게 애를 시집살이 시킨 게 누군데? 내 딸이 되바라졌대? 내가 이걸 알면서 왜 참은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철수랑 성은이 잘 지내길 바라니까. 부모라면 이게 정상 아닌가? 웬만한 인간들 많이 겪어봐서 충분히 참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철수야, 미안하다. 그래도 니네 엄마인데 참을 수가 없어. 당장 내 딸한테 사과하고 나한테 막말한 것도 사과해요. 알겠어요? 감히 내 딸을 괴롭혀? 시할머니 앞으로 재산이 어마무시하게 많았고, 지금은 몸이 안 좋아 요양원에 지내고 계시는 신세지만, 그래도 언제든 늘 마음만 먹으면 이것저것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는 할머니의 말씀에 가끔 아버님이 들르며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드리곤 했던 거죠. 시집살이를 엄청 당했다던 시어머니는 사실 애초부터 아버님과 할머님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다 여러 번 걸렸었고, 집에서 부리는 도우미 아주머니들에게도 갑질을 일삼아 늘 시할머님께 꾸중을 들었다고 했어요. 재버릇해 못 주듯 시어머니가 되자마자 저를 이유 없이 잡은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였답니다. 아, 진짜 그만 좀 해요. 내가 장인 장모님 보기 창피해서 말이 안 나와요. 어머님은 평생 남들에게 봉사하시는 분이셔. 엄마처럼 늘 그렇게 사람 하대하고 본인이 제일 잘난 줄 아는 사람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해. 내가 진짜 창피해서. 요양사 선생, 우리 그만 가지.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 하다 사돈한테까지 무례함을 저지르다니. 사돈 어른들, 제가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드릴게요. 노인네가 이제 뒷방으로 물러난 지 오래라 결혼식도 그렇고 힘도 없어서 누워만 있었더니 저렇게 날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돈들 인성들을 뭘로 보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할머님이 왜 사과를 하셔요? 사과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사돈은 아주 입국 다물고 가만히 있네요. 시어머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없었고 그 자리를 박차며 나가고 싶어 했어요. 시어머니와 같이 온 지인들 또한 이게 무슨 일이냐며 웅성웅성대었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날 때쯤 저희도 같이 나가게 되었답니다. 결국 시할머니는 시어머니가 괘씸했는지 중대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 발표는 모든 재산을 저희 남편 이름으로 해놓고 시아버님에겐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자 시어머니는 극대노를 하였지만 별다른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그래도 제가 며느리인데 어떻게 철수한테만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시집 와서 얼마 안 된
저 며느리년이 이 재산을 다 차지하는 꼴을 보라는 거예요? 어머님, 저 정말 미워하시는 거 아는데 이건 아니죠? 너를 되돌아봐라. 나이 먹고도 그러는데 내가 널 뭘로 믿고. 됐다. 넌 끝까지 날 실망시켰어. 다신 보지 말자꾸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어머님, 제가 여태까지 어머님한테 구박받으면서 왜 참았는데요? 더러워도 참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땡전 한 푼 없이 살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 아직도 시집살이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어머님 요양원 가시고 이제야 내 세상 찾았나 했더니 이게 또 저를 괴롭히세요? 그래요. 어머님은 늘 저보고 못됐다고만 하셨죠. 너무하세요. 널 되돌아보라고 했지? 이 집에 들어와서 네가 한 걸 생각해. 약자한테 그렇게 대하는 사람 난 정말 싫어. 내 마음 돌리려거든. 철수 와이프랑 그리고 그 집 어른들께 당장 사과드려. 알겠니? 대신 진정으로 해야 할 거다. 안 그러면 어림도 없어. 시어머니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에게 사과를 하여야 했어요. 돈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는 사과셨고,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할머니의 위력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전 시어머니가 용서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어른이기에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정말 미안했고 죄송했네요. 시어머니한테 당해온 세월이라고만 생각해서 저도 모르게 성은이를 잡았어요. 다 제가 잘못해서 어머님이 절 꾸짖으신 건데 그게 다 시집살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성은아, 미안했어. 아닙니다. 지금 사돈이 이렇게 죄송하다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웃으며 잘 지내보아요. 네, 어머님 저도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해해보도록 노력하고 이젠 어머님의 말에 반박하지 않아 보도록 할게요. 저 역시 대바라지게 행동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철수 씨랑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뱃속 아이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시어머님의 사과를 받고 그제야 저희 부모님도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신 듯 하였어요. 저 역시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고 이 얘기를 할머님께 해드렸답니다. 할머님도 제 마음이 풀어졌으면 됐다고 하였으니 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어 산부인과를 다녀오던 길에 호떡을 사가지고 시어머님 댁에 들르니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듣고 기함하는 줄 알았답니다. 전 서둘러 이 내용을 즉시 핸드폰 녹음기에 녹취를 하였고 시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접게 되었어요. 정말 다시는 시어머님을 보고 싶지도 만나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내가 사과하는 척 했지 뭐. 제깟 것들이 별 수 있어? 내가 이 앞으로 재산만 떨어져 봐. 재산 분할 신청하고 이혼할 거야. 뒷방 노인네가 또 머리를 쓰고 나를 팽하려고 했나 본데 내가 누구야? 나 절대 이대로 못 물러나지. 철수도 결혼했겠다. 이랑 이혼하고 내 세상 살 거라고. 내가 사과하면서 얼마나 이가 갈리던지. 쟤까지 것들이 뭐라고 나를 조아리게 만들어? 노인네가 빨리 죽을 것이지.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나를 괴롭혀 아주. 돈 많은 남자인 줄 알고 결혼해서 얼씨구나 했더니 돈을 내 마음대로 쓰게 해준 적이 있나? 내 마음대로 사람을 부릴 수가 있었나? 진짜 친절머리가 나 아주. 고고한 척하는 노인네. 내 며느리도 똑 닮았다니까 그 노인네랑. 지가 얼마나 잘났는데. 그래봤자 인간들이 다 똑같지. 강량약강 아니겠어? 이 녹취록을 남편에게 먼저 들려줬고 그 다음 시아버지, 시할머님에게 들려줬답니다. 시할머님은 그럴 줄 알았다는 눈빛에
이번 일도 이럴 줄 알았다는 듯 놀라지 않았고 시아버님 또한 저에게 미안하다고 재차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역시나 할머님은 많은 재산을 제 남편 이름으로 해놓음과 동시에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셨답니다. 시아버님에게는 작은 건물을 하나 해주셨고 시아버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동의하게 되었어요. 원래도 욕심이 많지 않았던 분이었어서 그런지 오히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더 적극 추천하신 아버님이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님은 분개를 하게 되었고 녹취록을 들려주자 찍소리도 못했어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너 사람 아닌 건 알았다만 어쩜 이렇게 내 생각을 벗어나지를 않는지. 그래, 넌 나를 계속 탓하겠지. 평생 탓하고만 살아라. 네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인격을 보여줬다면 내가 이랬겠니? 아니다, 그래. 너도 나한테 서운한 게 있겠지. 너랑은 풀고 가지 못할 것 같구나. 내가 너한테 야박하게 한 거, 그래, 나도 미안했다. 하지만 약자한테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사람이 알 짓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했잖아. 조금이라도 깨우치길 바랄게. 어머님은 한평생 저를 싫어하셨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머님이 정말 싫고 진절머리 나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야박하신지도 진짜 모르겠어요. 사람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왜?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사실 어머님도 할머님에게 미움받던 서름 때문에 많이 복받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 한 번이라도 시할머니가 조금 이해를 해줬다면 어머님은 어땠을까? 오히려 너그러워지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오열하는 어머님이 조금은 안타까웠답니다. 할머니도 묵묵부답 아무 말이 없으셨고 어머님도 이제 지쳤는지 저를 괴롭히지도 욕심있게 행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전 만삭이 되어 아이를 낳았고 시어머님은 그래도 제 아이를 보고 방긋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한번 안아보신 그 해에 할머님은 돌아가셨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처음 봤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어머님은 후회하며 진정으로 눈물을 줄줄 흘리게 되었고 시아버님도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픈지 많이 우시더라고요. 저한테 죄송하단 말은 듣고 가셔야죠. 이번 주에 이랑 와서 깨우치고 죄송하다고 하려고 했는데 기다려주지 않는 건가요? 어머님은 한평생 이렇게 제 마음을 아프게만 하고 가시는 건 아니죠. 그동안 제가 했던 거 다 죄송하다고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어머님이랑 모든 걸 풀고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이런 것도 기다려주시지 않고. 그만해, 여보. 어머님도 아마 다 아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 울고 좋게 보내드리자고. 어머님이 그래도 마지막엔 당신에게 원하던 모습을 보고 가셨을 거야. 나도 죄송하지 뭐.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다 내 무능함에 벌어진 일이야. 시어머니가 울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호르몬 영향으로 눈물이 나는 건진 몰라도 어머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느껴졌었거든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어머님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는데 어머님은 저에게 진짜 미안했다는 말을 하셨고 그것이 진정으로 느껴져서 저도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우리 다 잊고 진짜 새로 시작해요. 전 다 잊었어요. 어머님이 저희 아들 이렇게 안아주셨을 때 제 마음이 다 녹던데요. 어머님, 그동안 저도 너무 되바라지게 행동한 거 죄송했습니다. 진짜 다 잊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내가 미안했어. 나이를 이렇게 먹어서야 느낀다.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돌아보고 어머님이 나한테 했던 말들을 다 곱씹어 보니 나 잘되라고 한 말이었지 뭐야. 에휴, 더 이상 이런 후회는 남기지 말아야지. 정말 잘 살아보자. 우리 다 있고. 저흰 그렇게 화해를 했어요. 그 덕분에 아이가 5살인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처음엔 막막하기만 했던 시집살이, 결혼 생활이었지만 오히려 할머님 덕분에 이렇게 모든 게 깨끗이 정리된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요즘엔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만큼 잘해주시니 오히려 제가 제 발로 시댁에 자주 찾아가고 있어요. 어머님도 딸이 있으면 이런 느낌이냐며 너무 좋아하신답니다. 아직 살아갈 세월이 많으니 그 전의 세월은 잊고 행복만 가득 꾸려나가 보려고요. 저희 부모님들도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대견해 하시며 기특해 하신답니다. 제 사연을 읽고 답답하셨을 분도 있으시고 저랑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도 어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부 갈등을 극복하고 나니 세상 행복한 게 시댁살이더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답니다. 오히려 저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늘은 기분이랄까요? 화창한 오후에 제 이야기를 써봤는데 재밌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화창한 오후 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